1장 질문. 텅 빈 공간 사이에는 무엇이 있는가? 대답. 디바인 매트릭스. 우주 만물이 시작되는 곳, 순수 에너지가 그저 존재하는 곳이 있다. 현실을 잉태하는 이 양자 인큐베이터 안에서는 어떤 일이든 다 가능하다. 성공, 풍요, 치유는 물론이고 실패, 결핍, 질병까지도 우리의 가장 깊은 열망에서부터 무시무시한 두려움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이 가능성의 수프에서 비롯된다. 상상 기대의 분별 열정 기도라는 현실 제조기를 통해 우리는 각각의 가능성을 현실로 이끌어낸다. 내가 누구이며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각자의 믿음에 따라 우리는 더없이 암울한 순간들 뿐만 아니라 막대한 기쁨의 순간들에도 생명의 숨을 불어넣는다. 이 순수 에너지를 마음대로 부리기 위해서는 그것이 존재하다는 것을 알고 그것이 작용하는 방식을 이해하며 그것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소통해야 된다. 이것이 열쇠이다. 세상이 시작되는 곳, 즉 디바인 매트릭스의 순수 공간에서 우리는 현실의 건축가로서 어떤 일이든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비결 1. 디바인 매트릭스는 우주를 담고 있는 그릇이자 만물을 하나로 이어주는 다리이며 우리가 창조한 것을 우리에게 비추어주는 거울이다. 10월의 늦은 오후 뉴멕시코 북서쪽 포코너스의 외딴 협곡에서 하이킹을 하고 있던 나는 인디언의 지혜 전통 보유자 위즈덤 키퍼와 맞닥뜨릴 줄은 상상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가 거기 야트막한 언덕 위에 서 있었다. 그가 그곳에 얼마나 서 있었는지는 모르겠다. 내가 알아차렸을 때 그저 그는 돌멩이를 피해 조심스레 걸어오는 나를 그저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다. 나직이 기운 태양이 그 산의 앞으로 기다란 그림자를 드리웠다. 나는 눈이 부셔 손차양을 만들었다. 어깨까지 내려온 그의 머리카락이 그의 얼굴 위로 흩날렸다. 그 또한 나만큼이나 놀란 듯 싶었다. 그가 양손을 모아 입가에 대고 외치는 소리를 바람이 내 쪽으로 싣고 왔다. 안녕하세요. 나도 대받아쳤다.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 여기서 다른 사람을 다 만나다니 놀랍네요. 나는 조금 더 다가가며 물었다. 언제부터 저를 지켜보고 계셨나요? 얼마 안 되었습니다. 조상님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저 동굴로 가던 길입니다. 그는 한 팔을 들어 협곡 한쪽을 가리켜 보았다. 산길은 11세기 전 신비의 부족이 세운 고고학 유적지를 지나 굽이굽이 이어져 있었다. 그들이 어디에서 왔고 누구인지는 미스테리다. 현대의 인디언들이 그저 옛 사람들이라고 부르는 그들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났다가 모두 시간 속으로 사라졌지만 그들이 남긴 높은 수준의 문명은 1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 흔적이 뚜렷하다. 4층 높이의 건물과 땅속에 묻혀있는 종교의식육 석조 건축물 키바, 방대한 간개수로 전체의 인구를 먹여 살린 농작물 등 모든 것이 어느 날 불쑥 나타난 것처럼 보인다. 그러고는 나타날 때와 마찬가지로 어느 날 불현듯 사라져버렸다. 증발해버린 것이다. 그들이 남긴 몇 안 되는 소중한 실마리만으로 그 정체를 짐작할 뿐이다. 협곡 바위에 그려진 예술품을 제외하고는 어떤 문자도 발견되지 않았다. 공동묘지나 화장터나 전쟁 무기는 흔적조차 없었다. 그러나 그들이 존재했다는 증거는 분명하다. 뉴멕시코 북서쪽 외딴 계곡의 한 구석, 18km 길이의 1.5km 폭의 땅에는 고대 건축물이 수백 채나 들어서 있었다. 나는 종종 이곳을 찾아와 거닐면서 광활한 황량함이 가져다주는 묘한 아름다움에 잠겨 과거를 느끼곤 한다. 그날 10월 오후에 인디언 전통 계승자는 나와 같은 날 같은 이유로 그 고지대 사막으로 온 것이다. 이곳이 품고 있는 비밀에 대해 의견을 나누던 중 나의 새 친구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었다. 옛날 옛적에 머나먼 옛날 세상이 지금과 전혀 달랐답니다.
인디언 전통 계승자가 이야기를 시작했다. 사람들의 수가 훨씬 적었고 땅과 밀착된 삶을 살았습니다. 비가 해주는 말, 곡식이 해주는 말, 그리고 위대한 창조자가 해주는 말을 알아듣고 또 대화할 수도 있었어요. 심지어 하늘의 사람들이나 별들과도 이야기하는 법을 알았습니다. 생명이 신성하다는 것을 알았고 어머니 대지와 아버지 하늘의 결혼으로 생명이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은 조화롭고 행복하게 살았지요. 주위를 애워싼 사암절벽에 부딪혀 울려오는 그의 평화로운 목소리를 듣고 있노라니 내 안에서 아주 오래된 어떤 감정이 솟아나오는 것 같았다. 갑자기 그의 목소리에 슬픔이 배어들었다. 그러다 변화가 일어났어요. 어쩌다 그리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사람들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분리되어 있다고 느끼게 되었어요. 대지로부터, 다른 이들로부터, 심지어 그들을 창조한 신으로부터. 사람들은 분리되어 방향을 알지 못한 채 길을 잃고 헤매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서로 분리된 가운데 그들은 자신들에게 생명을 부여한 바로 그 힘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고 싸워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조화와 신뢰 속에서 그 힘과 더불어 살아야 한다고 배워왔던 그들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오래지 않아 주변 환경과 평화로이 공존하는 대신 주변 환경과 맞서 싸우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아버렸습니다. 나는 즉각 그의 이야기에 공감했다. 그가 나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는 다름 아닌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였다. 외딴 곳에서 전통과 문화를 가꾸면서 살아가는 소수의 경우를 제외하면 우리 문명은 우리 안의 세계보다는 바깥의 세계에 더 집중한다. 우리는 질병을 막고 자연을 통제하기 위해 매년 수억 달러를 퍼붓는다. 그 결과 자연과의 조화로부터 도리어 점점 더 멀어져가만 간다. 그 지혜 보유자는 내 마음을 사로잡았다. 나는 그의 이야기가 어떻게 마무리될지 궁금했다. 그는 말을 이어갔다. 그렇게 자신이 누구인지 까맣게 잃어버리긴 했지만 그래도 그들의 마음속 어딘가에는 조상님들이 물려주신 선물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 안에 여전히 살아남아 있는 기억이 있었던 것이지요. 사람들은 밤중에 꿈속에서는 자신들에게 자신의 몸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 비를 내리게 하는 능력, 조상님들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참된 고향은 바로 자연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기억해내려고 애쓰면서 자신들이 내면에서 진정 누구인가를 떠올리게 하는 것들을 몸 밖에다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들은 몸을 치료하는 기계를 만들고 곡식을 키우는 화학약품을 개발하고 먼 거리에서도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전선을 연결했습니다. 그들이 내면의 힘으로부터 멀어져 헤맬수록 그들은 자신들의 외적 삶이 자신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믿은 것들로 인해 더욱더 어지러워져 갔습니다. 이야기 속의 사람들과 현대인들 사이에는 뚜렷한 공통점이 있었다. 우리 문명은 스스로를 치유하거나 더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없다는 무력감에 깊이 매몰되어 있다. 사랑하는 이들이 고통과 중독의 소나기에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들을 도와줄 아무런 방법도 없다는 무력감에 휩싸이곤 한다. 새로이 출현한 끔찍한 질병 앞에서 우리에게는 그것을 막을 힘이 없다고 너무 쉽게 생각해버린다. 낯선 땅의 전쟁터에 나가 있는 이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그저 멀리서 평화를 빌 뿐이다. 세계가 종교적 믿음, 혈통, 국경선을 따라 분열되어 감에 따라 커져가는 핵전쟁의 위협 앞에서도 우리는 놀랄 정도로 무관심하다. 대지와 우리의 몸, 다른 사람들, 그리고 신과의 자연스러운 관계에서 멀어질수록 우리는 점점 더 공허해져 간다. 이러한 공허감을 메우려고 우리는 물건들에 집착한다. 이런 관점에서 세상을 볼 때 나는 1997년 개봉한 SF 영화 콘택트에서 그려 보인 딜레마가 절로 떠오른다. 대통령의 가학 몽고,
매튜 맥커너히브는 과학계가 직면한 근원적 의문을 탐색한다. 그는 텔레비전 인터뷰 도중 묻는다. 첨단 기술로 인해 더 나은 사회가 되었다면 그 결과 우리는 서로 더욱 친밀해졌는가? 아니면 더욱 멀어졌는가? 영화에는 그 답이 나오지 않는데 이 질문에 대해 논하는 것만으로도 책 한 권은 좋게 써야 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분리되기 위해 우리의 힘을 얼마나 쏟아부어 왔느냐는 그의 질문은 아주 타당한 것이다. 비디오 게임, 영화, 온라인에서 맺은 가상의 관계, 목소리를 쓰지 않은 의사소통이 대면 접촉과 현실 생활을 대체하며 필수품이 되어가는 것은 우리 사회가 곤란한 지경에 빠져 있다는 징후일 수 있다. 전자제품과 엔터테인먼트, 미디어 덕분에 삶이 더욱 흥미로워진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풍요롭고 건강하며 의미 있게 살 수 있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부터 우리가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를 말해주는 적신호일 수도 있다. 덧붙여 말하자면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법보다 질병을 피하는 법에 집중하고 평화롭게 협동하는 법보다 전쟁터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법에 볼모라며 무력 충동이 사라진 세상에서 사는 법보다 신무기를 개발하는 법에 열광한다면 우리는 확실히 살아남기 위해서 삶을 영위하고 있는 것일 뿐이다. 이런 상태에서는 누구도 진실된 행복을 누릴 수 없다. 누구도 진정한 승자가 될 수 없다. 이제는 다른 길을 모색해야 한다. 이 책은 바로 그 다른 길에 대한 이야기이고 그 이야기를 공유하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나는 그 지혜 보유자에게 물었다. 그 이야기는 어떻게 끝나지요? 그 사람들은 자신들의 힘을 되찾고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기억해냈습니까? 그때 태양이 협곡 너머로 가라앉으며 나는 처음으로 그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있었다. 볕에 그을린 얼굴의 사내는 내 앞에 서서 그 질문에 활짝 미소를 지었다. 잠시 침묵을 지키다 그가 속삭였다.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거든요. 길을 잃은 사람들은 바로 우리의 조상들입니다. 그리고 그 결말을 기록할 이는 바로 우리 자신들이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후 나는 그와 겨우 두어 번 마주쳤을 뿐이다. 우리가 사랑하는 땅과 공동체에서 하지만 나는 종종 그를 떠올리곤 한다. 세상사가 돌아가는 모습을 볼 때면 그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우리가 이번 생에 그 이야기의 결말을 완성시킬 수 있을지 궁금해한다. 과연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기억해낼 수 있을까? 협곡에서 그 남자가 들려준 이야기가 암시하는 바는 더없이 크다. 얼마나 오래되었든 과거의 문명이 사용했던 도구들은 현대의 기술보다 수준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이 통념이었다. 당시 사람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 현대 과학을 이용하지 않았을지는 모르지만 그들이 우리보다 오히려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다. 과거를 해석하는 데 삶을 바친 역사학자나 고고학자와 토론할 때 이 주제는 실로 뜨거운 열기를 몰고 온다. 전문가들은 묻는다. 그토록 발전된 문명이었다면 그러한 과학기술의 흔적은 어디에 남아있습니까? 그네들이 만든 토스터와 전자레인지와 비디오 레코더가 어딘가에 남아있을 것 아닙니까? 문명의 발전 정도를 따지는데 개인들이 만든 물건이 중요한 기준점이 된다는 사실은 실로 흥미롭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이 무엇을 만들었는지가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 물론 내가 아는 한 미국 남서부에서든 세계 어디에서든 고고학 유적지에서 텔레비전이나 디지털 카메라가 나온 적은 없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집트, 페루, 미국의 데저트 사우스 웨스트와 같은 앞선 문명에서는 토스터와 비디오 레코더 따위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우리보다 앞서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들은 요란하고 복잡한 외부 세계의 필요성을 이미 초월한 문명을 구가했을지도 모른다. 그들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잃어버린 내면의 기술로 전혀 다른 삶을 살았을지도 모른다.
그러한 지혜 덕분에 그들은 삶을 유지하고 치유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이제 막 걸음마를 떼기 시작한 것이 아닐까?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누구인지를 이해하고 우주에서의 우리 역할을 파악하기 위해 살펴야 할 것은 바로 자연일 것이다. 양자 세계의 신비로운 발견 덕분에 우리는 예리하고도 깊은 통찰력을 일부나마 이미 얻었다고 할 수 있다. 20세기의 물리학자들은 우리 몸과 우주를 구성하는 물질이 거의 300년 동안 신성시되었던 엄격한 물리 법칙을 항상 따르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냈다. 사실 극소의 세계에서는 우리 몸을 이루는 입자들이 우리가 서로 분리된 개체라는 법칙을 저버린다. 입자 차원에서는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그 한계가 없는 듯하다. 이러한 발견은 우리 몸 안에 시간이나 공간이나 심지어 죽음으로도 제한할 수 없는 그 무엇이 존재함을 시사한다. 즉 우리는 모든 것이 항상 서로 연결되어 있는 초공간적 우주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정신과학 연구소의 수석과학자인 딘 라디는 그러한 세계에서의 삶의 의미를 탐색한 선구자이다. 그는 말한다. 초공간성이란 분리되어 있는 듯 보이는 것들도 실은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라딘의 말에 따르면 우리는 지금 여기를 넘어 시공간 전체로 우리 자신을 확장하고 확산하여 나아갈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의 육체 안에서 살아가지만 우리 몸을 감싸고 있는 피부와 털로 제한받는 존재들이 아니다. 그 신비의 무엇을 뭐라고 부르던 우리 모두는 그것을 갖고 있다. 우리의 그것은 다른 이의 그것과 뒤섞여 우주 만물을 담고 있는 에너지 장의 일부가 된다. 이 에너지 장은 우주를 하나로 잇는 양자망이자 우리 몸의 치유로부터 세계 평화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의 청사진이 담겨 있는 무한히 미시적이고도 강력한 설계도이다. 우리의 참된 힘을 깨닫기 위해서는 먼저 이 에너지장의 존재와 작동 방식을 이해해야 한다. 뉴멕시코 북부의 협곡이든 세계의 어느 곳이든 그곳에 살았던 고대인들이 우리가 잊고 지내는 삶의 이치를 이미 터득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날의 우리가 선조들의 지식의 경의를 표하고 그들의 지혜를 새롭게 자리매김하는 일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정말 연결되어 있는가? 현대과학은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진 가장 큰 신비 중 하나를 풀고자 애쓰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녁 뉴스에서 다루어지지도 않고 USA 투데이나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크게 다루어지지는 않는다. 하지만 새로운 물리학이 지난 70년 동안 쌓아올린 연구들은 우리가 도저히 피할 수 없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제시한다. 비결 2.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든 것은 다른 모든 것과 서로 연결되어 있다. 정말이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의 기반을 뒤흔들고도 남을 놀라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이렇게 물을 수도 있으리라. 그래요. 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지만 그게 뭐가 그리 특별하다는 거죠?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게 뭐 대수라고요? 아주 좋은 질문이다. 그 대답에 당신은 깜짝 놀랄 것이다. 과거의 믿음과 새로운 발견이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하자면 이렇다. 과거에 우리는 그러한 연결이 존재한다는 것을 단순히 듣기만 했을 뿐이다. 초기 조건에 민감한 의존성이니 나비효과니 우리가 이곳에서 하는 행동이 저곳에 영향을 준다느니 하는 과학적 표현을 통해 우리는 상호 연결이 우리 삶에 존재한다는 것을 막연하게나마 알게 되었다. 하지만 새로운 실험들은 우리를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한다. 우리는 우주 만물과 서로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연결이 바로 우리 때문에 존재한다는 사실이 연구 결과 밝혀진 것이다. 이는 운명의 날이 왔을 때
카드를 우리 자신에게 유리하게 섞을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음을 의미한다. 사랑과 치유에서부터 꿈의 성취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우리가 경험하는 나날의 삶에서 필수적 부분인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상호 연결성을 의식적으로 이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발견들은 우리로 하여금 우주 전체를 움직이는 바로 그 힘에 발을 들여놓게 한 것이나 다름없다. 당신과 나, 지구 위를 걷고 있는 모든 인간의 안에는 전체성이 존재하며 이 덕분에 우리는 원자, 별, 심지어 생명체의 DNA에 이르기까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 힘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한 가지 사소한 문제가 있다. 이러한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능력을 잠에서 깨워야 한다는 것이다. 그 비결은 세상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시각을 살짝 바꾸는 것이다. 크리스토퍼 로그의 시에서 입문자들이 절벽으로 살짝 떠밀린 다음에야 자신이 날 수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아주 작은 변화만으로도 우리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더없이 강력한 힘에 발을 들여놓을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일은 우리가 우주에서 행하는 우리의 역할을 새로운 방식으로 바라볼 때만 가능해진다. 우주는 우리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강대하다. 그러니 먼저 일상 속에서 우리 자신을 달리 보는 연습부터 하자. 우리가 행해야 할 자그마한 변화란 우리가 우주와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 우주의 일부임을 깨닫는 것이다. 우리가 보고 겪는 모든 것과 우리 자신이 하나임을 확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상호 연결되어 있으며 그러한 연결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이해해야 한다. 비결 3. 우주의 힘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 자신이 우주와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그 일부임을 깨달아야 한다. 우주를 이루는 것, 에너지의 입자와 파동은 만물을 하나로 이어주는 연결로 인해 우리가 과거에 알고 있던 시간과 공간의 법칙을 깨트리는 것으로 보인다. 공상과학 소설처럼 들리겠지만 모두 실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다. 예를 들어 빛의 입자, 광양자는 동시에 두 곳에 그것도 수 킬로미터 떨어진 상태로 존재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아인슈타인은 빛보다 빠른 속도로 여행할 수 있다는 것을 가정했지만 우리 몸의 DNA에서부터 세상 만물의 원자에 이르기까지 자연의 물질은 그 이상으로 빨리 정보를 공유하는 것으로 보인다. 몇몇 실험에서는 데이터가 원래 지점에서 출발하기도 전에 이미 도착해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되어 왔지만 이는 가능할 뿐만 아니라 단순히 미립자의 흥미로운 예외적 현상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도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을 수 있다. 기존 물리학의 고정관념을 넘어 새로운 시각으로 본다면 양자 입자들의 자유로운 이동은 우주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드러내어 보여준다. 물론 이러한 실험 결과는 스타트렉 시리즈의 미래 버전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지만 오늘날의 과학자들이 행한 정밀한 실험에서 그대로 목격되고 있는 현실이기도 하다. 개별적으로 보면 이러한 실험들은 매혹적이기 이를 데 없으며 더 많은 연구가 행해져야 마땅하다. 하지만 종합적으로 생각해보면 이는 우리가 기존의 물리 법칙에 제한받지 않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빛보다 더 빠른 속도로 여행할 수 있는 것들이 존재하고 그것들은 동시에 두 장소에 있을 수도 있는 것이다. 한낱 물질도 그런 능력이 있거늘 우리라고 해서 왜 없겠는가? 이는 현대의 혁신가들을 흥분시키고 우리의 상상력을 촉진하는 놀라운 가능성이 아닐 수 없다. 무엇이든 가능하다는 상상력과 감성이 결합되면 그 가능성에는 생명이 부여되어 현실화될 수 있게 된다. 가능성을 현실화시키려면 먼저 그런 것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의 여지를 두어야 한다. 우리는 의식과 인식의 힘을 통해 그 무엇을 창조하는 것이다. 신 윌리엄 블레이크는 상상이야말로 우리를 존재의 정수라고 보았다. 우리들 존재의 정수라고 보았다. 상상은 결코 시간이 남아 돌아서 하게 되는 여유의 소산이 아니다. 그는 단호히 말했다. 인간은 곧 상상 자체이다. 인간의 영원한 몸은 상상, 곧 신 자체이다. 철학자이자 시인인 존 맥켄지는 더 나아가 상상력과 우리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한다.
실제와 상상의 차이가 항상 뚜렷이 구별되는 것은 아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상상의 산물이다. 이두 인용문은 인생에서 일어나는 구체적인 일들은 현실이 되기에 앞서 먼저 가능성으로 그려진 것들이었음을 가리켜 보인다. 하지만 어느 순간 상상했던 개념들이 다른 시간대에서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이 두 시간을 이어주는 무엇인가가 존재해야 한다. 우주라는 직물에는 과거의 상상을 현재와 미래 현실로 이어주는 연결고리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 아인슈타인은 과거와 미래가 4차원의 무엇인가로 그가 시공간이라고 불렸던 것으로 긴밀히 얽혀 있다고 확고히 믿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구별은 고집스러운 망상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이제 막 이해하기 시작한 방식으로 보면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것뿐만 아니라 과거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 나아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의 일들과도 하나로 이어져 있다.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보지도 못한 우주의 어느 영역에서 이미 일어난,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사건의 결과인 것이다. 이러한 관계가 의미하는 바는 실로크다. 지성을 가진 에너지장이 지구 평화에서부터 개인의 치유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하나로 잇고 있는 세계에서는 과거의 공상이나 기적으로 여겨졌던 것들이 갑작스레 우리의 삶 속에 실제로 가능한 일이 된다. 이러한 상호 연결을 명심하고서 삶과 가족과 심지어 일상적인 만남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어떤 식으로 이어져 있는지를 이 새롭고도 놀라운 관점으로 상상해보자. 좋든 싫든 옳든 그르든 밝고 아름답든 추악하고 끔찍하든 인생사는 더 이상 우연의 연속으로 간주될 수 없다. 기쁨을 가져다 주는 치유, 평화, 풍요, 경험의 창조, 성취, 관계의 열쇠는 우리가 우리 현실 안의 모든 것과 얼마나 깊이 관련되어 있는지를 깨닫는 데에 있다.